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회를 많이 다니지만 기립박수 받아본 건 이건 처음입니다. 저도 사실은 월남 참전 세대인데 저는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참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사병으로 참전하신 분들은 60대이고 아마 장교로 참전하신 분은 60대 후반에서 아마 70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월남 참전 세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월남 전쟁이 미군이 지면서 그 전쟁의 의미를 격하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한국 안에서 또 이렇게 좌파가 득세를 하면서 그것을 아주 잔인한 말로 뭐 용병이라든지 이런 말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이 참전했던 연 30만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의 가치가 아주 평가절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월남전에 우리가 참전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지켜낸 의미가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우리가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미국 측에 제의한 이유는 그렇지 하지 않으면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최소한 1개 사단을 빼서 월남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제지하면서 동시에 참전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도 올리겠다, 한미동맹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 하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남 참전이 가져온 한국에 대한 이득은 수치로 이야기한다면은 약 15억 달러 되죠. 1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진출해서 번 돈까지 합치면은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받은 봉급 뭐 이런 걸 두루 합치면 15억 달러. 그리고 한때 1968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 월남에서 올린 수입이 주로 용역 수입 같은 게 많습니다. 당시에 상품 수출액의 한 40%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거기 진출한 우리 건설 회사가 큰 공사를 경험해가지고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중동 건설 시장에 70년대에 진출했다. 바로 월남전의 경험이 교도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달러로 되고 또 그런 물질적 가치보다도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월남전은 한국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시사점이 많습니다. 왜 월남은 적화되었고 한국은 적화되지 않았느냐. 월남에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김일성이가 호지민이었으면은 아마도 적화되었을지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김일성, 김정일이가 호지민에 비교하면은 도덕적으로나 모든 점에서 떨어져서 오만 사람들이 마음을 잡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호지민은 월남 사람들까지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월남이 적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한국에 암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월남 평화협상에서 미국이 속았죠. 미국이 북한이 아니죠. 월명의 끈질긴 협상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1973년 초에 평화협정을 맺을 때 뭐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약 14만 명의 월명 정규군이 17도선 이남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두고 미군만 철수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주고 정부를 새로 구성할 때는 대축공 대표, 월명 대표, 월남 이렇게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장 찍어버리고 주월의 미군을 철수시키는 바람에 그게 75년에 적화되는 바로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TU 대통령이
저항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게 도장을 안 찍으려고 저항을 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국내 사정 때문에 미국에 그때 평화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평화를 가져온다는 그 명분에 집착을 해가지고 TO의 팔을 뒤틀어가지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닉슨이 계속 집권을 했더라면은 아마도 월남이 적화되는 것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만나면서 국내 지지 기반이 매우 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대통령으로 바뀐 상황에서 1975년에 월맹군의 대공세에서 간단하게 모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키신저는 월맹 미국 평화협정에서 공을 거두었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973년에 당시 카운터파트인 레독토는 거절을 했어요. 난 받고 싶다고. 그러다가 75년에 월남이 적화될 때 키신저는 당시에 포워드 밑에서 국무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신저가 쓴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에 마지막에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아주 비참하게 철수합니다. 1975년 4월. 그때 여기 계셨던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만 탄소루프트 공항을 포격을 하니까 키신저가 일부러 소련한테 부탁을 해요. 브레즈널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탄소루프트 공항을 통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한 6천 명의 미국 사람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포격을 안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체면을 구기면서 철수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키신저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후회를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TO한테 너무 압력을 넣지 않아가지고 이런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읽어보면은 참 이건 악의 눈물이죠. 악의 눈물이죠.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체제가 완전히 그렇게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보트 기부를 생겼습니다. 저는 당시에 부산에서 자연기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1975년 5월 13일 날 거기서 마지막으로 철수한 LSD가 피난민들을 싣고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월남 사람들을 싣고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양수 대사가 당시에 동서화학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유양수, 그때 젊은 기자입니다. 20대 후반의 기자인데 유양수 대사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코멘트를 딴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유양수 대사하고 저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만 따라서 이런 월남의 사례를 보면은 그것이 한국에 그린 것은 뭐냐, 공산주의와 대결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뭐가 가장 저쪽의 강점이고 우리의 약점이냐, 또 저쪽의 약점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96년에 저 하노이에 가가지고 저 별장에 살고 있던 지압 장군을 만났어요. 지금 이분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압 장군은 월남전을 승리로 이끈 당시에 국방장관이었죠. 그 전에 DMBF 1954년에 있었던 DMBF 전투에서도 이겨가지고 프랑스를 쫓아내고 동시에 미국까지 쫓아냈으니까 20세기에 훌륭한, 가장 우리로서는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가장 하여튼 이름을 날린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